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포장이나 배달 음식 이용이 크게 늘었는데요.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깨끗이 분리배출하는 시민의식에 절실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한 대학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플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폼 등 일회용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택배와 배달 음식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오히려 머그컵 사용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해도 괜찮을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늘어가는 거는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이나 일회용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마구 버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춘천의 한 주택가 골목.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해 간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지만 그새 배출된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게다가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까지 마구 섞여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려야 하지만 최근 각종 배달 음식 등의 일회용품을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류된 일회용품도 모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음식물로 오염된 일회용품 등은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환경단체는 안전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분리 배출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것이 200년 이상씩 걸려야 그게 썩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 다음 후세대까지 미치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 문화가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멍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주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더 막막한 요즘입니다. 곧 다가올 겨울에 연탄으로 견뎌야 하는 이웃들은 더 걱정인데요. 후원과 기부가 크게 줄어 관심이 절실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전히 연탄을 떼며 겨울을 보내는 집이 많은 원주의 한 마을입니다. 연탄은행 직원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 연탄을 전합니다. 평소대로라면 단체 자원봉사자들로 활기를 띄웠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봉사자의 발길은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연탄 업자분들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구입을 하더라도 연탄값이 더 비싼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봉사자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체 봉사가 중단되면서 연탄 후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연탄을 보관하는 창고는 이렇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부받은 연탄은 전국적으로 63만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도 17일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식을 하고 올해 연탄 나눔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 원주 지역 1,500가구에 연탄 30만 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모금된 연탄은 4만여 장. 목표의 13%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탄 한 장 800원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 빈곤가구가 전국에 10만 가구가 넘고 강원도에만 해도 2만 가구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스크 한 장 값도 안 되는 연탄 한 장 800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취약한 주거 환경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은 생존과 직결되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연탄 도움이 많이 되죠. 하나 겨울에 많이 떼니까 저기서 동사무소도 줘도 많이 모자래.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보태주니까. 코로나19에 겨울까지 다가오면서 취약계층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리 두기로 정서적인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곳곳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도 이어져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8개월을 넘으면서 사회 곳곳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로 지역 경제는 강제적으로 멈추고 서민들은 생활고를 호소합니다. 너무 힘들죠. 장사도 우리 지금 40일 만에 처음 나왔는데 못하게 해서 10분의 1도 안 돼, 작년에. 지금 그냥 앉았잖아요. 이게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비가 위축되면서 채용이 줄어 실직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우울감과 좌절감 등을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까지 생겼습니다. 맘대로 다닐 수가 없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해요. 심각해. 이같이 모두가 힘들고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건물주와 취약 계층을 위한 마스크 기부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과 배려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또 다른 기회를 만듭니다. 도내 11개 전통시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비대면으로 안전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예전과 같은 대목을 놓칠 수 있어서 시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방식으로 방송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역을 위해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다독이는 토닥토닥 챌린지도 진행됩니다. 나비포옹법 동작을 응용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정적 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간접 재난 경험자로서 심리적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위로와 응원, 격려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도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리 없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지면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내렸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피로감 호소 등 여러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아직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연장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노래 연습장, 대형 학원 등 고위험군 시설은 문을 닫았고 실내에 50인 이상이 함께 모일 수 없고 공공 다중시설도 잇따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제한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기업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종료일이 오는 20일로 다가오면서 추가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의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어차피 명절 미치니까 뭐 다들 마음은 조급하겠지만은 어차피 시작한 거 조금 연장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풀었다가 다시 코로나가 더 확대되면 그때는 수습하기도 힘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2단계 뭐 좀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만 힘든 건 아니니까 어쨌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잘 이 시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피해와 사회적 피로도를 고려하면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예요. 아니 장사는 너무 힘드니까. 예. 연장 힘들을 빨리 풀어주고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를 보면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 쓰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다만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특징을 고려하면
언제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지역별 확진 상황에 맞춰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북은 잘하고 있잖아요. 경북은 지금 뭐 수도권에 되면 영 없잖아. 이 맛이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2단계 안 했으면 좋겠다. 완전 안정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다가 한번 터지면은 또 상향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짧고 굵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추석이 문제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 확진자가 지역으로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N 감염자가 많아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추석 세고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가오는 추석에도 가족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올해만큼은 조금 거리를 두고 연락을 취해서 안부를 여쭌다던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요즘 같아서는 이 장사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없어요.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고 가게세도 안 나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강원도 인구가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 월별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강원도 인구가 154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가장 적었던 지난 4월보다 2,900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5월 이후 20대 인구 유출이 줄고 다른 연령대의 유입이 늘면서 월 평균 1000명씩 순유입됐습니다. 강원도는 교통망 개선과 일자리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노후 교량 철거 현장에서 다리 상판이 무너지며 사상자 5명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구조적 결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영월 상동 교량 붕괴 사고 현장. 공사를 발주한 정선 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 등이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도 31호선에 있는 상동교는 지난 2018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지난해 말부터 다시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세로로 5등분에 자른 교량 상판을 크레인 와이어에 고정해 하나씩 들어올려 아래로 내리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56살 A씨는 다른 작업자와 함께 다리 아래에서 상판을 고정하는 크레인 와이어를 묶고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있던 나머지 상판이 갑자기 무너지며 미처 피하지 못한 A씨가 그대로 깔려 결국 숨졌습니다. 상판 위에 있던 근로자 4명은 붕괴 당시 장비 등에 부딪히며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그날 처음 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로 안전교육이 미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분들이 이제 용역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직역이 아니고 용역에서 나오셔가지고 어저께 아침에 여기서 저희가 교육을 다 했어요. 보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고 이거 하고 또 그분 파트대로 거기 사장님이 계시니까 그 책임자한테 또 말을 듣고 교육을 받았는지 그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해체를 위해 상판을 잘라놓은 지 한 달 가까이 되었다며 최근 장기간 내린 비에 상판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물을 흡수해 무거워졌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찰 등 관계자들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구조적 결함 등을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례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가 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2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강원도 내 재산 피해만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복구가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곳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는 다양한 도움의 손길로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 일상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팔트가 도로 아래로 떨어져 하천에 나뒹굽니다.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핥히고 간 흔적입니다. 두 번의 태풍이 연속으로 강타한 양양 지역은 158세대 28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를 비롯해 도로와 어항시설 피해도 208억 원에 달합니다. 다행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 비용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복구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추석 전까지 임시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참여한 자원봉사자만 4,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제 하천이 범람을 해서 침수 지역, 침수 가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군인들을 또한 그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그 침수 지역에 대한 가구 이동이라든가 정리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삼척 장미공원도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군장병 등의 참여로 일주일 만에 임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액만 81억여 원으로 추정된 강릉시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두 차례에 걸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경포 진안상가도 복구를 마치고 대부분 정상 영업에 돌입했습니다. 침수 피해 등으로 생계가 막막했던 상인들도 온정의 손길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주위에 봉사단체에서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좀 수월하게 했어요. 한편 강릉과 고성 등에 대한 중앙합동조사가 18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가 전기자동차 생산지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횡성에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강원도 1호 전기차가 정부 인증을 마치고 모두 시판됐는데요.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2차 경제 효과도 속속이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덩치가 작은 화물차가 소리 없이 주행을 시작합니다. 차폭 1.2m, 총 길이 3.3m, 적재 용량 250kg 규모의 초소형 화물차입니다. 정부의 모든 승인과 인증을 마친 뒤 생산된 강원도 1호 전기차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강원도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모빌리티 산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폴란드에서 수출도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국내에도 한 500여 대, 그 한 600여 대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유를 체결한 것까지 해서는 지금 한 6,000대 정도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분야가 2단계로 계획하고 있던 연산 1만 대 규모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작은 전기차가 품은 기대감은 매우 큽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횡성을 전기자동차 생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협력사 등 8개 연관기업의 이전도 추진됩니다. 현재 100여 명 안팎인 일자리를 내년 말까지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연관기업의 고용 인원을 더하면 지역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강원도는 정부에도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지역 산업에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는 상생형 일자리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현지 실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2024년까지는 한 1,700억 원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용 인원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충원이 될 기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미래 직업으로 주력 산업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횡성 전기자동차 산업이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에 선정되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고용인원 2,000명, 경제적 파급 효과는 9,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강원도와 횡성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 지역 지난달 수출과 수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세관은 8월 강원 지역 수출액이 1억 5천만 달러, 수입액은 2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8.3%, 수입은 34.2% 각각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미국과 동남아 수출액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